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1월 13일 금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도 오전장과 달리 오후장이 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코스피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오늘 약 0.7%의 상승이 나왔고 2493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0.1%의 하락이 나오면서 839포인트에 마감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오전장과 달리 오후장이 되면서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을 많이 만회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드디어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올 1월달이죠.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인 1월달에 62,800원에 신고가를 갱신했었는데 약 10개월 만에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오늘 무려 3.6%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63,2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반대로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조금 쉬어갔던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삼성전자 우선주가 4거래일 연속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갱신했었는데 이번에는 삼성전자 보통주가 종가 기준으로 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지금이 끝이 아니라 다음 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대형주들, 코스피 상위권 종목들, 이런 종목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현대차도 2%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LG화학도 오전장과 달리 흐름이 개선되면서 다시 70만원을 회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큰 순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며칠째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흐름이 단기간에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코스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3월 이후로 빠져나갔던 외국인의 자금, 이런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면 현 위치보다 더욱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의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과거에 비교했을 때 확실히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활력이 넘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도 키 맞추기는 반드시 일어날 테니까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오늘 거래량이 3천만 주가 넘었죠. 확실히 오늘 거래량이 살아났고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은 역사상 신고가를 갱신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도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의 양매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2% 이상의 좋은 흐름이 이어졌고, 그리고 LG화학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70만원을 복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금요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카카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지금 종목 이름만 보더라도 코스피 상위 종목이죠.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현대차, 한국전력,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한국전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4종목은 모두 외국인하고 겹치는 종목이죠.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 SDI, KPX 생명과학, 삼성전자 우선주, 롯데케미칼, KB금융,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 또 삼성전자, 그리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소식,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191명에 달했다,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수치만 봤을 때는 지난 8월 달에 코로나 2차 대유행, 그 시점 이후로 가장 많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난 화이자 이슈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며칠 동안 눌렸던 코로나 관련주,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R서포트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격 기술, 원격 제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 흐름을 보시면 현재 약 9% 가까운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어서 YBM넷, 온라인 교육주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약 15% 가까운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외에도 진단키트라든지 그동안 화이자 이슈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안에서 상승이 비교적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개인마다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우리가 접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수개월이라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코로나 피해주를 내다봤을 때는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그 어느 시장보다 선제적으로 작용하는 시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비교적 많이 증가해서 요 며칠 동안 하락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은 늘 선제적으로 어떤 재료라든지 이슈를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모더나 그리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다시 한번 컨택트 관련주, 경기 민감주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더욱 상승할 것이고 오늘 비교적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코로나 관련주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좋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단정을 지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늘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재료나 이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비교적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언택트 관련주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내년을 바라보고 컨택트 관련된 종목들의 비중을 늘리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확진자 수가 증가되면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 추이에 대해서는 더욱 늘어날지 아니면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줄어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루 이틀 이런 짧은 기간의 앞날을 내다보고 예측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길게 2달, 3달 혹은 6개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은 전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갖고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사실 오늘 좋지 못한 이슈가 하나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삼성전자 전세기 입국을 차단했다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는데 반대로 시장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 우선주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기대가 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신고가를 갱신할지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예측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지난 1월달이죠. 1월 28일 이후 거의 10개월 만에 역사상 신고가를 갱신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는 어떤 종목이 신고가를 갱신하게 되면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강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이런 수급적인 측면을 보고 또 내년에 있을 삼성전자의 주주 친화 정책, 배당 정책, 특별 배당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봤을 때 저는 지금 신고가죠. 63,200원. 지금이 고점 구간이 아니라 이제 시작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렁임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점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언제나 대응하는 것이 옳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주들 이번에 상속세 이슈와 함께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분류가 되었던 종목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이죠. 이 세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삼성물산이고요. 한번 갭상승을 크게 했던 날이 있죠. 이때가 이건희 회장이 사망 다음 날인 10월 26일입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조금 눌린 뒤에 11월을 기점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예요. 10월 26일날 갭상승을 한 뒤에 주가가 조금 밀렸고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조금 밀린 뒤에 다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월 달에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모두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IT 반도체 쪽으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은 맞지만 다른 삼성그룹주들의 주가를 봤을 때도 주주 친화 정책, 배당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도 2021년이 돼야지 앞으로 향후 3년간의 주주 친화 정책, 배당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고 또한 연말 특별 배당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도 내년이 돼야지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미 시장에서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욱 기대를 갖고 있고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 삼성그룹주들, 삼성생명, 삼성물산 모두 좋은 흐름으로 연결되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2021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된 시점에서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 유입 이런 점들까지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볼 때 다음 주에도 긍정적인 외국인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오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다 보니 상속세 만만치 않게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죠. 삼성전자의 주가 100원이 오를 때마다 약 150억 원의 상속세가 늘어난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주주 입장에서는 즐겁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봤을 때는 그리 달갑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소식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굉장히 신빙성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내용 중에 하나이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래서 두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단순히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두 종목을 바라봤을 때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는 상당히 호재성 내용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인수가 무산이 되었고 그 시점에서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아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입장층에서는 주가에 상당히 호재성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도 살펴보시면 25%까지 강한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나항공을 매수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절대 매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달까지 무려 부채 비율이 2000%를 넘어섰고 또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유동부채만 무려 4조 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또 감자 이슈도 남아있고 이렇게 잡음이 많은 상황에서 대한항공에 피인수된다 조금은 긍정적일 수 있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아시아나항공을 매수한다는 것은 위험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현 시점과 내년 이렇게 두 시점을 나눠서 비교해 봤을 때 결국에는 현재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인수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본다면 대한항공이 직접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카를 통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서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뒤에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항공을 봤을 때는 현재 이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오히려 두 종목 중에서는 대한항공이 훨씬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계획을 세우셨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입장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 뒤에 투자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